예, 그러면은 해커테 DID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시간 해커테 DID 교육을 진행하게 된 기술연구소 블록체인 연구실 연구팀 이지훈 선임이라고 합니다. 이번 교육이 저에게는 처음 진행하게 된 교육이라 자료나 교육 진행에 있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그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해커테 DID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이렇습니다. DID의 개념부터 해커테 DID 구성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DID 개념 설명에 앞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신원인증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까지 문서 아이디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신원 확인 증명 방법인데요. 종이 문서로 신원이 확인되는 문서 아이디는 과거 방법보다 더 정확하고 편리했지만 사용자가 항상 증명서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과 위변조가 쉽다는 점이 문서 아이디의 단점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 아이디를 새로운 신원 인증 모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문서 아이디에서 디지털 아이디로 옮겨가는 과도기의 산출물인 전자여권은 전자여권에 내장된 칩을 통해 보안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전자여권과 함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공인인증서 등이 대표적인 디지털 아이디입니다. 그 이후 디지털 아이디 이후 아이디 제공자 모델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네이버 혹은 구글 계정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앱에 가입할 수 있는 소셜 로그인 기능은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메인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기억한다면 별도의 가입 과정 없이 수많은 사이트와 앱에 쉽고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 보면 구글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게 아이디 제공자 모델이 적용된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이 적용되어 있어도 데이터의 주권은 아직 사용자들에게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권 아이디 모델 DID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중국 최고 거부 중 한 사람이자 알리바바 창업주인 마원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데이터들은 대부분 소수의 서비스 제공자 소유입니다.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막대한 부를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개인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들이 데이터 주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IT 업계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솔루션이 하나 나왔는데 바로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신원 증명 DID입니다. DID란 개인정보를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해 개인정보 인증 시 필요한 정보만 골라 제출하도록 해주는 전자신원 증명 기술입니다. 예, 이번 장표는 DID 모델의 개요입니다. DID는 중앙기관이 아닌 개인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존 방식과 달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모든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각의 사용자가 인증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할 때 직원에게 보여주는 주민등록증에는 이름뿐 아니라 주소, 주민번호 등 모든 개인정보가 노출이 됩니다. 하지만 DID 기반 신원 지갑을 사용하면 20세 이상 성인처럼 필요한 사실만 확인시켜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데이터의 주권이 중앙기관, 기업에서 개인에게로 넘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소수의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중앙 시스템에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가 몰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현상이죠. 서비스 제공자들은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관리에 어려움과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한번 해킹 공격에 타겟이 되어도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국내 사례를 보면 삼성증권이나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직원 한 명의 실수로 시스템 번호였고, 농협이나 국민은행,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대형 SNS 사이트인 페이스북에도 고객 정보를 지켜내지 못하고 유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W3C에서 말하는 DID 구조는 이렇습니다. DID라는 게 말 그대로 문자열 형태의 ID인데요. 장표를 보시면 스키마, 데이터, DID 메소드, 그리고 DID 메소드, 스펙식, 픽스트링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요. 앞에 맨 처음에 스키마는 DID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뒤에 메소드의 경우에는 이제 이 DID가 저장이 되는 블록체인 엔진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넥스레저라면은 NEX, 하이퍼레저라면은 HYP 이런 식으로 약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풀네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녹색깔로 된 스트링의 경우에는 이거는 DID를 생성하는 곳에서 임의적으로 랜덤하게 부여할 수 있는 스트링입니다. DID의 생태계 구조의 각 주요 포인트들은 이렇습니다. 일단 먼저 홀더. 홀더는 본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신원 정보의 주체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 일반 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슈어. 발급자는 신원 정보를 증명해주는 공공기관 혹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리파이어. 검증자는 홀더 일반 사용자가 제시한 크레덴셜을 검증하는 사람 혹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크레덴셜이란 뭐냐? 이거는 이따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홀더의 신원 혹은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erifiable Data Registry라는 검증 가능한 데이터 저장소로 DID 구조에 속해 있는 개개인, 기업, 모든 DID와 공개키를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소입니다. 이 장표는 W3C에서 설명하는 DID의 기본 구성 아키텍처입니다. 이전 장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슈어, 홀더, 베리파이어, 그리고 베리파이어블 데이터 레지스트리 이 네 가지가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구성 요소는 각자의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이 구조를 보면은 홀더, 이슈어, 베리파이어 이 세 가지 구성은 베리파이어블 데이터 레지스트리라는 곳에 각자의 발급받은 DID와 공개키를 저장해 둡니다. 이슈어는 홀더가 발급 요청한 크레덴셜에 대해 홀더의 신원을 확인하고 해당 확인 사항에 대한 서명을 추가하여 홀더에게 크레덴셜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홀더는 크레덴셜을 개인 단말기에 안전한 곳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시 제출을 해서 해당 증명서의 진위 여부 및 자신의 신원 증명이나 자격 증명을 위해 베리파이어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홀더가 제출한 크레덴셜을 확인하기 위해 베리파이어는 Verifiable Data Registry, 즉 블록체인에 크레덴셜에 서명된 홀더와 이슈어의 공개키를 조회해서 그 둘의 서명 검증을 실행해 해당 크레덴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전체적인 일련의 동작들이 W3C에서 말하는 DID의 구성 요소 간의 각 역할이자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헤카트 DID는 이러한 표준에 맞춰 제작이 되었고요. 왼쪽에 보이는 제이슨이 W3C에서 권장하는 DID 도큐먼트라는 것의 규격입니다. 맨 위에는 컨텍스트가 있고, 그 아래 ID는 해당 도큐먼트의 소유주 DID를 의미하고, 아래 어센티케이션, 퍼블릭키, 서비스 등은 각자의 역할에 의해 값이 부여되어 제출될 때 사용됩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authentication은 서명 검증 시 해당 도큐먼트에 서명할 때 사용된 키 타입과 서명 검증 시 사용될 공개 키 정보를 담아야 하는 역할이며, 퍼블릭 키는 말 그대로 DID의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키상 중 공개 키의 정보를 담고 있고, 서비스 항목은 서명 검증 이후 다음 프로세스의 경로 혹은 URL의 정보를 담는 용도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잠깐 나왔던 크레덴셜을 설명한 장표입니다. 크레덴셜이란 말 그대로 자격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의 모든 자격증명 혹은 증명서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카드 정보를 제이슨 형태로 만들어서 원문과 그 원문을 서명한 서명값을 같이 저장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또한 W3C 표준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고, 해당 제이슨 스트링은 SDK에서 암호화하여 사용자 단말의 안전한 영역에 저장되어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이 장표가 W3C에서 권장하는 크레덴셜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장표인데요. 붉은색 박스에 표시된 부분이 서명 데이터입니다. 크레덴셜의 간략한 설명으로는 ID는 해당 크레덴셜의 고유한 아이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은 특정 문자 혹은 URL 혹은 DID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 타입은 크레덴셜의 타입을 의미하는데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증, 사원증 이런 종류들을 나타냅니다. 인슈어런스 데이트는 만료기간이고요. 크레덴셜 서브젝트는 해당 크레덴셜의 내부 구성으로 클레임들의 집합입니다. 자, 여기서 클레임이란 무엇이냐면요. 일반 종이증명서에 비유하자면, 예, 주민등록증을 예로 들겠습니다. 주민등록증에는 이름과 주소 그리고 주민번호 항목이 있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 번호, 이 세 가지 항목들을 클레임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면 프루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프루프가 그 각 항목들에 대한 서명값이 들어간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서명들은 이슈어, 즉 발급기관에서 서명을 진행합니다. 예, 이 페이지는 이제 서명을 할 때 저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 JWT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JWT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헤더, 페이로드, 그리고 시그니처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헤더는 서명시 사용한 키 타입, 페이로드에는 원문값, 그리고 시그니처에는 서명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JWT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토큰 교환 시 서명하는 알고리즘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아이디 비번호로 로그인을 하면 해당 내용으로 액세스 토큰을 발행하여 그것을 JWT로 서명하고 클라이언트에게 리턴을 해줍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내용을 앞으로의 서비스 이용 시 토큰으로 사용하여 본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이 있다는 증명을 위해 사용되었고, 현재 W3C에서도 서명 검증 자격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장표는 헤카트 DID에서 크레덴셜을 생성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 제이슨입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W3C 규격에 맞춰 생성하였고, 해당 내용들은 모바일 증명서라는 타입으로 만들어진 데모용 크레덴셜 내용입니다. 안에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크레덴셜 서브젝트라고 하는 부분에 크레임스라는 항목이 또 있죠. 그 안에 보면은 서트 모바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 크레덴셜의 타입입니다. 위에 보시면 타입 밑에 서트 모바일과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보면은
밑에 생일, 국가, 성별, 이슈 엔티티, 네임, 모바일, 익스파이어 데이트, 아이디, 이슈 데이트 이런 식의 각 항목들이 있고 이 항목은 아까 크레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내려가 보시면은 이 항목들에 대한 각각의 서명이 지금 들어가 있죠. 이 서명은 발급기관에서 데모용 발급기관에서 서명을 해서 추가한 내용들이고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했을 때 리턴되는 제이슨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즉 홀더는 이 증명서를 이러한 증명서들을 여러 개 갖고 있다가 제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 전체를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편의점을 예를 들었는데 편의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만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이 성인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 birthday라는 항목을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다른 정보는 굳이 노출할 필요가 없겠죠. 예, 다음은 헤카트 DID 구성도입니다. 사용자는 사용자 앱을 통해 발급기관에서 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고 발급기관은 서명을 포함한 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럼 사용자는 해당 증명서를 검증기관에 앱2앱 혹은 앱2웹 방식으로 제출하고 검증기관은 블록체인을 통해 검증한다. 아까 처음에 W3C에서 권장했던 표준으로 지정했던 홀더, 이슈어, 베리파이어 이 세 구성이 서로 연동되어 있는 모습과 흡사한데요. 여기 장표를 보시면은 사용자는 저희 홀더 SDK를 통해서 핀 번호, 패턴, 지문을 이용한 개인 인증을 먼저 실행을 하고 그 이후에 SDK를 통해서 헤카테 DID 서버 시스템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냐면은 DID 매니징, 크레덴셜 매니지, 그리고 멀티 서비스 매니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DID 매니지는 말 그대로 DID를 관리를 해주고 발급해주고 도큐먼트를 생성해주는 역할이고 크레덴셜 매니저는 사용자가 요청한 크레덴셜의 타입에 맞춰서 양식을 만들고 발급 기간을 통해 서명을 받은 결과값을 사용자에게 리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멀티 서비스 매니저는 이제 발급 기관과 서비스 이용 업체가 거의 동일한 경우가 많은데요. 앱2 웹 방식에서 PC 로그인이라는 그런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인증 시는 NFC나 QR을 통해 출입이나 PC 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베리파이어블 같은 경우에도 홀더와 마찬가지로 핀 번호, 패턴, 지문 인식을 통해 개인 인증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홀더와 증명서 검증을 할 때는 QR을 이용합니다. QR을 이용해서 홀더가 제출하고자 하는 증명서를 받아서 그 정보를 서버 시스템에 가서 이제 검증 요청을 하게 되고 이쪽에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 블록체인 매니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와 연동되는 모듈인데요. 여기 이 매니지를 통해서 DID를 키값으로 공개키를 조회를 해온 다음에 검증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은 헤카테 DID 어드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관리자 서비스고 DID 모니터링, 크레덴셜 타임 매니징, 그리고 이슈어 매니징, 베리파이어 매니징, 데이터 리포트가 있는데요. 크레덴셜 타임 매니징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증명서 타입에 대한 관리를 의미합니다. 해당 발급기관이 사원증만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은 재직증명서를 관리할 건지 어떤 증명서들에 대한 선언을 관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슈어 매니징 이거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발급기관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하위 발급 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고, 베리파이어 매니지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 기관에 대한 관리이고요. 데이터 리포팅은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조회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입니다. 예. 이거는 크레덴셜의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레거시와 헤카테 이슈어 서비스 간의 관계를 나타낸 장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갈색깔 점으로 되어 있는 영역이 레거시 에어리어고, 푸른 색깔 점으로 되어 있는 영역이 헤카테 DID 영역입니다. 예,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홀더가 저희 앱을 통해서 SDK를 통해서 HDMS 즉 헤카테 DID 매니지먼트 서버에 크레덴셜 발급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HDMS 서비스는 크레덴셜 발급 요청을 하는데, 이때 해당 크레덴셜의 양식을 이슈어 서비스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슈어 서비스는 레거시 시스템에다가 크레덴셜에다가 넣을 사용자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레거시 서버는 이제 크레덴셜에 넣을 사용자 데이터를 조회한 결과를 이제 다시 서비스로, 이슈어 서비스로 리턴을 해주고, 그때 전달받은 값을 가지고 이슈어 서비스는 크레덴셜, 아까 처음에 HDMS에서 받았던 양식에다가 데이터를 다 꽂아 넣고 서명에 대한 결과값도 꽂아 넣은 다음에 완성된 크레덴셜에 대한 정보를 리턴해 줍니다. HDMS 서비스로.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시 그거를 그대로 홀더에게 전달을 해서 단말기에 저장을 하는 형식을, 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크레덴셜의 검증 구도입니다. 이제 홀더는 HTMS 서비스로 증명서 제출을 하게 되고, 제출 이후에는 VP 고유값이라는 값이 생성이 되는데, 이 값을 가지고 QR 코드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 QR 코드를 베리파이어에게 제시하고, 베리파이어는 제시된 QR을 스캔해서 검증 요청을 합니다. 근데 검증 요청을 하기 전에 이 베리파이어가 정말 검증 가능한 사람인지, 검증 자격이 있는지, 이 확인은 베리파이어 서비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베리파이어 서비스는 말 그대로 이것 또한 레거시 서버와 연동을 해서 DID와 매칭된 검증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 유효하다면은 그때 HDMS 서비스로 검증 요청을 보내고, 여기에서 이제 검증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 결과값을 베리파이어 단말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각각의 레거시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할 데모 이슈와 데모 베리파이어를 통해 실제 DID 및 크레덴셜 발급 검증을 통해 간단한 헤카테 DID 제품을 사용을 해볼 건데요. 지금 이게 오프라인 교육이 아니고 비대면 교육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서, 제가 일전에 교육 자료로 보내드렸던 이제 실습 가이드, 그리고 VM웨어 이미지들 가지고 그 가이드를 따라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형태의 구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실습을 진행할 건데요. 실습 진행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HDMS 메인 서버와 그리고 어드민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설치가 끝난 이후에 이제 톰캣에다가 저희 헤카테 DID 제품 구성군인 HDMS, 어드민, 이슈어, 그리고 베리파이어를 실행해서 이제 서비스 제대로 구동되는 거를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대면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봐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제가 전에 나눠드렸던 실습 가이드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이제 설치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 완료가 된 이후에는 제가 데모 앱을 통해서 크레덴셜이 발급되는 것과 그 결과, 그 앱 내부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DB 설치부터 할 건데요. DB 설치를 위해서 좀 설정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리포지토리 등록하는 건데요. 이제 제가 etc의 yum.repos.d라는 폴더를 이동해서 mariadb repo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네, 앞에 sudo 명령을 붙여서 사용할 거고요. 암호는 sysadm 느낌표입니다. 파일 내용도 가이드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다가 이렇게 하고 저장 종료를 했고요. 이렇게 레퍼지토리가 등록을 했으면 일단은 yum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고요. 네, 이거는 통신 인터넷 뭐 상태에 따라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대부분은 그래도 3분에서 5분 정도면 아마 다운로드가 업데이트가 완료될 겁니다. 헤카트 DI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 안에다가 홀더나 이슈어, 베리파이어에 대한 개인정보들을 저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저 어디까지나 관리 목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업데이트 과정이 모두 끝났고요. 예, 이후에 MariaDB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명령어는 sudo yum install mariadb입니다. 그래서 대소문자 구별하니까 저희 가이드에 있는 거대로 대문자 m 그리고 뒤에 db도 대문자 꼭 유의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이제 MariaDB가 어떤 버전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MariaDB -2개 버전이라고 명령어를 입력하면 10.4.15라고 나오네요. 네, 제대로 설치가 된 거고요. 이제 설치가 완료됐으니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별다른 에러 없이 프롬프트가 돌아오면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거고요.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3306 포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MySQL이가 올라가 있고요. 이 이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치가 끝났으니까 이제 캐릭터셋 변경을 할 건데요. 이제 실습 가이드로 보면은 1.2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명령어를 입력해서 파일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추가되어야 될 내용들도 그 가이드 안에 적혀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긁어다가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나오고요. 설정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재시작을 해줘야겠죠.
시작이 완료되었고 한번 MariaDB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접속이 완료되었고 이제 캐릭터 셋도 정확히 적용이 됐는지 명령을 넣어서 확인해 보면 이거 잠시만요. 상표가 잘못 들어가 있네요. 예, 지금 밑에 보시면은 캐릭터셋 클라이언트, 커넥션, 데이터베이스, 파일 시스템 등등들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UTF-8로 바꿔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UTF-8 외에 다른 캐릭터셋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거대로 맞춰서 변경하시면 되는데 변경해야 되는 내용은 양식은 위에 가이드에 있는 양식을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제 하나씩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HDMS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니까 이 DB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생성하고 권한을 줄 겁니다. 지금 저도 현재 가이드에 있는 명령어들을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따라해 보실 때도 동일하게 해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네. 계정 생성과 권한을 모두 부여했고 플러시 프리빌리지를 해서 적용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다음에 만들 거는 이슈어 데모 DB라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데모 때 이제 레거시를 상정하는 이제 임시 발급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롯이 데모용을 위해서만 사용이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실제 서비스 납품할 때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DB니까요. 오해 없으시면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됐고 아까 계정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놨으니까 권한만 따로 부여하겠습니다. 한번 해주고 마찬가지로 다음에는 검증기관의 레거시 DB를 임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증기관 DB까지 완료가 됐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은 HDMS DB, Issuer Demo DB, 그리고 Verifier Demo DB 이 세 가지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용할 테이블들을 제가 백업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이 DB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SQL 프롬프트는 나와주시고요. 일반 프롬프트 창에서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이거 이미지를 처음 올리고 나면은 루트 홈 디렉토리 안에 db 스키마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네, 이 안에 가보시면은 네, 일단 파일이 빠져 있어서 제가 일단 급하게 올려놨고요. 여기 보시면은
SQL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제가 따로 교육용으로 테이블들만 백업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를 넣는 명령어는 sudo mysql -u root -p 해서 패스워드 입력받게 한 다음에 hdms db에다가 hdms db 스키마라는 i로 덮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issue demo db와 verifiable demo db도 마찬가지로 넣어주겠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탭까지 완료가 됐으니까 탭을 확인할 건데, 이때부터는 이제 DB 접속 툴을 이용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이제 DB 접속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VM 이미지에서 방화벽을 열어줘야 되는데, 방화벽 여는 거는 firewall cmd라는 명령어를 설치를 해뒀기 때문에 가이드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 해당 내용을 그대로 복사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석세스 완료가 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화벽을 변경했으니까 한번 새로 고침도 한번 해주겠습니다. 예. 예, 이거는 DB버라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DB 접속 툴인데요. 기존에 떠있던 거는 잠시 닫겠습니다. 그 HDMS DB 안에 테이블스라는 것을 보면은 제가 방금 넣었던 이제 기본적인 테이블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BC 크레덴셜 인포, 뭐 BC 홀더 해시라는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테이블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개발하면서 블록체인이 들어오기 전에 임시로 RDB 쪽에다가 넣었던 블록체인 대용으로 사용할 테이블들이었는데요. 이거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각 역할별로 뭐 홀더 인포, 이슈어 인포, 그리고 키페어, AES, 키 인포 등등 해서 저희가 이제 DID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히스토리성 데이터도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도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디폴트 데이터 셋을 넣을 건데요. 이거 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뭐 다른 DB 툴은 방법은 다르겠지만, 뭐 툴마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이 DB버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을 우클릭한 다음에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고, 저는 샘플로 제가 저장해 놓은 거는 CSV 형태로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CSV 선택하고 이제 소스가 어디 있는지 파일을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보시면 CSV 파일을 선택을 하고 다음 여기는 이제 들어갈 이제 데이터들 값을 임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해주면은 데이터 전송이 완료됐다고 뜨고 안에 내용을 확인해 보면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값을 넣어 주시는데 총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 셋의 개수는
예, 총 9개로 이 종류들은 모두 이제 어드민에서 사용해야 되는 공통 코드들이나 아니면은 크레인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크레덴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인데요. 이거를 제가 저희 개발 서버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보여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어드민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일단 증명서들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서포터블 크레덴셜이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 안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 휴대폰 인증서, 이메일 인증서, 유라클 사원증, 재직증명서, 그리고 배경 부착 빌딩, 출입증, 입주자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타입들이 나눠져 있고 여기 보시면 크레임 폼이라고 있습니다. 이 크레임 폼이 뭐냐면은 테이블에 보시면 크레덴셜 크레임 인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크레덴셜에 들어가는 크레임들에 대한 속성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값을 가지고 크레덴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나머지 데이터 부분들은 제가 빠르게 데이터를 주입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기본 데이터들이 모두 입력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HDMS부터 이제 구동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터미널로 돌아와서요. 예, 홈 폴더에 들어가시면은 아파치 톰캣 8.5.55 버전이 있고 그리고 마르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마르 안에 가보시면 이제 교육용으로 따로 마르를 말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헤카테 DID 톰캣이 들어갈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줬죠. 간단하게 톰캣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 아파치 톰캣 파일도 그냥 톰캣 안으로 톰캣 폴더 안으로 일단 옮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압축을 풀고 압축을 풀어놓고 이름을 바꿔줘야 나중에 운영할 때 좀 구분하기가 쉬우니까 예, HDMS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톰캣 압축까지 풀었으니까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설정을 바꿀 건데요. cd 아까 그 이름에 컴프라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면은 예, 많은 XML 파일들이 있죠. 이 중에서 server.xml 파일을 열어서 수정을 할 겁니다. 예, 이게 VM 이게 좀 색깔이 좀 구분이 안 돼서 제가 set value를 해서 라인 넘버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22번째 줄에 가보시면 이제 서버 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요거 이제 8005번이라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1000번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좀 더 내려가 보면은 이제 커넥션 포트가 있는데 커넥션 포트는 가이드상으로 9601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개발하면서 사용했던 포트고요.
어차피 이거는 내부에서 돌아가는 VM이니까 뭐 굳이 9601로 안 하셔도 되고 다른 포트 편하신 걸로 바꿔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네요. 네, 9601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와르 파일 안에 각 서비스별로 연결되어 있는 게 포트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포트 정보가 박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꾸실 거면은 나중에 추후에 와르 파일 내부에서 어플리케이션 YML이나 각 서비스별 프로퍼티에서 바꾼 내용을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리다이렉트 포트도 만 1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5번 줄에 가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신규 내용을 추가해야 하는 건데요. 이제 DOC 경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추가해 주시고요. 오타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텍스트까지 잡았으면 설정은 끝난 거고요. 이제 그 이후에 와르 파일 가지고 한번 배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홈 디렉토리 안에 와르 안에 이제 HDMS가 들어가 있죠. 이거를 옮길 거예요. 웹앱 아까 HDMS 통합 안에 웹앱스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그 안에다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압축 파일 옮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거를 이제 압축을 풀 건데 압축을 풀기에 앞서 아까 컴피그 안에 적혀 있었던 그 DOC 베이스 HDMS-V1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성된 디렉토리 안에다가 압축을 해제할게요. 앞에 점이 붙어버렸네요. 압축이 풀렸고요. 안에 내용을 보시면 메타 인프랑 그리고 웹 인프 이 두 가지가 생성이 되어 있죠. 다음에 이제 톰캣을 실행할 건데요. 톰캣 실행은 간단합니다. 디렉토리를 한 단계 위로 이동해서 전체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아까 저희가 들어갔던 컴프가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 압축 불 풀었던 웹앱스라는 폴더가 있죠. 그리고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디렉토리라는 뜻인데 디렉토리 맨 위에 보면 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빈 안에 들어가시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카타리나 스타트 데몬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역할이 있겠지만 여기서 저희가 볼 거는 제가 지금 드래그 해놓은 startup.sh 그리고 shutdown.sh 파일 이름 그대로 톰캣을 시작하고 종료하는 shell 파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할 거니까 startup.sh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롬프트가 제대로 뜨면은 이제 일단 이 명령어 자체는 제대로 실행이 됐다는 건데 서버가 제대로 올라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톰캣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로그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상위 폴더로 올라가면은 디렉토리 중에 로그스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시면은 카타리나 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리나 로그를 확인해 보면 예, 이게 이제 서버가 올라가면서 와르 안의 내용들을 이제 불러오는 건데요. 예, 스프링.0 올라오고 있고요. 이게 좀 VM이다 보니까 좀 속도가 좀 느릴 수 있습니다. 예, 올라오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HDM 아니죠. 헥카테 DID 제품 구성군들 중에 DB를 연결하는 커넥션은 총 아까 말씀드렸던 게 HDMS랑 그리고 어드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히카리 커넥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HD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인증, 아까 멀티 서비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멀티 서비스를 위해서 헤이즈캐스트라는 이제 메모리 DB를 사용하고 있어서 서버가 올라갈 때 이제 뭐 객체도 생성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큰 문제는 일단 VM이어서 좀 느린 것 같아요. 예, 지금 밑에 보시면은 여기 로고에 보시면은 카타리나 스타트 서버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얼마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면은 로고상으로는 일단 서버가 더 올라간 겁니다. 근데 뭐 로고가 올라갔다고 해서 실제로 이게 뭐 API 통신이 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확인하냐면은 뭐 포스트맨 같은 걸 통해서 뭐 API를 날려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스웨거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지금 이 웹페이지 화면을 보시면은 URL에 19.168.56.125 125는 이제 이 VM이 제 로컬 노트북 내에서 올라올 때 가지고 있는 내부 IP고요. 9601은 아까 톰캣 설정할 때 사용했던 포트죠. 그래서 이 포트 주소에다가 뒤에다가 swagger-ui.html이라고 치면은 현재 HTML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컨트롤러들을 API 단으로 이런 식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두
포스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커먼 쪽에 request ASKey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API가 있고 이제 실제로 요청을 할 때 여기 JSON 메시지에다가 저희 모피어스 규격처럼 헤더 바디 영역에다가 헤더 바디를 달아놓고 바디 영역에다가 실제 데이터를 세팅을 해서 넣는 방식인데요. 아직은 서비스가 다 올라간 게 아니니까 일단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이전에 제가 요청했던 내용인데 지금 이 화면도 똑같은 스웨거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슈어 컨트롤러, 이제 발급기관 컨트롤러에서 이제 발급기관 DID를 발급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시면 헤더 바디가 있고 그 안에 BSN, NO, 뭐 이슈어 네임, 이메일, 뭐 매니지 이메일 이런 식으로 전달인자가 들어가 있고 이 값을 가지고 이제 try out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리스폰스에다가 리스폰스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HDMS 뿐만 아니고 어드민 그리고 이슈어 그리고 베리파이어 모든 와스 서비스들에 이 스웨거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전달인자를 저희가 이제 따로 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좀 더 쉽게 뭐 다른 풀에 깔지 않아도 그냥 이 전달인자 파일만 가지고 있으면 쉽게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